버스비 2,400원을 누락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마다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축을 살처분할 때는 침출수를 막기 위해 강화 플라스틱 용기를 써야 하지만 사용된 용기 대부분이 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그 첫 시간으로 안철수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대선은 문재인 의원과 자신 간의 2파전이라며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권 뉴스입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합니다. 요금 2,400원을 누락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살인이라는 해고를 정당화한 건데 사회 통념에 대한 판례 해석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버스 운전기사 이희진 씨는 지난 2014년 승차요금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17년 경력에 처음 있는 실수였다는 항변을 사측이 받아주지 않자 이 씨는 법정 다툼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부당해고가 받아들여져 승소했지만 2심은 해고 사유가 인정돼 패소했습니다. 이제 나도 마음 편히 먹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왜 결과가 나와서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차이는 해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판사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는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크지 않다면 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심은 액수가 적고 운전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해고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봤고 2심은 단체협약 위반이고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3,1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돈의 또 다른 버스기사의 경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까지 한 상황 때문에 노동 문제는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폭넓은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로 인해 받게 되는 생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서 징계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이런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씨가 상고할 계획이어서 부당해고 논란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감염돼 살처분된 가금류가 안전성 검증 없이 묻히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막기 위해 저장 용기에도 정부 기준이 있는데 아예 무시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을 휩쓴 AI로 이번 겨울 도내에서 살처분 매립이 이뤄진 장소는 84곳. 닭과 오리들을 땅속에 직접 묻던 과거와 달리 플라스틱 용기인 정화조에 담아 매립했습니다.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가 땅을 오염시킬 수 있어 정부가 FRP 저장 용기에 담도록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섬유 강화 플라스틱인 FRP 저장조를 사용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FRP 저장조가 훨씬 비싼 데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다른 제품을 써온 것입니다. 지상으로 나오게 해서 묻으니까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깨지거나 눌리거나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기존 용기들은 가축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께도 얇고 강도가 떨어지니까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저가의 P 용기를 쓰지 말고 FRP 용기를 쓰도록 해라. 일반 매립지에는 침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정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 탱크 주변엔 토양 오염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매몰용 저장조의 규격과 강도, 재질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매립지 관리는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그 지역에 토양 오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양 오염이 되어 있다면 시급히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AI 확산에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매립지 관리에도 손 놓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른 추석에 제때 판매되지 않고 생산량까지 늘면서 사과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생산농가들은 당장 재고가 걱정인데 설을 맞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줄지 관심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사과 주산지 하나인 무주 안성. 우체국 택배부터 각종 마트 택배까지 고급스러운 포장에 담긴 사과가 전국 곳곳으로 배달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재고 부족을 걱정해야 할 때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직도 저온 창고에 사과 재고가 한가득 남아 있습니다. 430톤 정도 남아 있고 이번 구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시장에 출하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농장에서 직접 선별해 납품하는 농부들도 올해는 돈을 손에 쥐기 쉽지 않습니다. 생산량은 많은데 네. 가격이 없죠, 가격이. 전국적으로 1.5배나 사과 생산이 늘어 경쟁이 치열하고 재고 부담은 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마다 이렇게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올 6, 7월까지도 공급은 꾸준할 전망입니다. 유통 매장도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한 상자 가격이 3만 원 안팎으로 떨어져 부담 없이 구매할 만도 하지만 아직 소비자의 지갑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그런지 지금 고객분들께서 사과를 많이 찾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지는 명절 풍속도. 명절 선물의 대명사이던 사과 역시 대목 특수보다는 일상 소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오늘과 내일 전북에서 민심 탐방과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전라북도 의회 기자회견에 이어 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해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으며 내일은 익산 식품클러스터와 원불교 중앙총부 방문 그리고 군산 지역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을 문재인 전 대표와의 2파전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정부 인사에서 전북 차별도 비판했습니다. 이종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2파전을 예상하시고 또 승리를 자신하고 계십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정권 교체의 자격이 있는 정당은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후보가 되고 또 민주당에서 쉽게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누가 더 좋은 선택인지 누가 더 나라 살리는 정권 교체인지를 판단하게 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 전 총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것도 이제 적절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이명박 정권이라든지 또는 박근혜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권 교체 일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예상 가능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방법은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결선 투표제는 저는 이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50% 이상 득표를 얻는 대통령이 탄생을 해야지만이 지금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사차별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수년째 지금 장관이 없는 시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능력 없고 지역에 편중된 그런 인사를 통해서 국가가 이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정부에서는 그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즉 제대로 능력 위주로 그다음에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민간의 그런 투자 약속을 받고 정부가 그걸 안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의 투자들을 유치하는 방향이 그게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비난하는 댓글 수백 개가 달리는 등 역풍이 거세지자 재판 결과에 따라 수감 등 처벌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구속 수사가 당연함에도 유 의원이 경제를 볼모로 정의를 부정했다며 도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철새 도래지 주변의 논밭 피해를 보상해주는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입 15년인데 시군마다 보상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정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대표적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 근처 김제평야. 해질녘이 되자 철새들이 떼지어 날아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창오리와 기러기 등 철새는 막 자라난 보리싹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냥 기러기가 무지무지 오죠. 이거 해변가니까 바로 여기가 해변가잖아요. 많이 안 쪄. 때도 막 와버려. 봄에가 더 와요. 정부는 철새들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금강호와 만경강, 동진강, 독림저수지 주변이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정해진 데다 신청자를 모두 받다 보니 시군마다 보상액이 헥타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정한 적정 단가인 60만 원 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사업 면적에 비례해서 국비를 배정을 해줘라.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 지역마다 혹은 시도마다 보상액이 다른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불평등한 요소를 없애고 보상액도 적정 단가에 가깝도록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군산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 수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구조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조선업 현장 설명회를 열고 2,400억 원을 투입하는 실직자 지원과 사업 다각화 등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6월 만료되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 고용 지원을 1년 연장하고 대형 조선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품목의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우선 농수축산물 16개와 생필품 14개 품목 등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정해 물가 동향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과일과 채소는 평상시보다 140%까지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명절에 앞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남부시장은 내일부터 26일까지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떡 매치기와 윷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모래내 시장과 신중앙시장에서는 고객들에게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쌀값 폭락 대책비 150억 원을 다음 달 농가에 지급합니다. 쌀값 폭락 대책비는 변동직불금과 연동해 도내 9만 1천 농가에 지급되며 전라북도가 40억 원, 시군이 110억 원을 내 조성됐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부지 매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시 사정동 일대 11만 5천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위수탁자로 선정하고 매입에 착수했으며 신축 부지는 지난해 10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